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초유로 대통령으로서 구속이 됐고요.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 네. 구속된 직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마자 서울 서부지법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겠다면서 서울 서부법원으로 들어갔고 여러 가지 집기를 부수고 경찰과 대치해서 몸싸움을 벌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한 3시간 가까이 벌어지고 이제 결국 뭐 일부는 잡혀가고 한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90명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고 그중에 이제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해서 한 66명 정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일단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또 당원들도 그렇고 이제 지지자들이 스스로를 칭할 때 자유우파 이런 호칭을 씁니다. 네. 근데 저는 자유우파의 핵심적 가치는 법치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법치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법치주의의 핵심적 기관이 사법부예요. 그렇죠. 근데 저기를 저런 식으로 그 영장이 발부됐다는 이유로 공격했다는 건 어제 그걸 공격하는 세력은 더 이상 자유우파라고 볼 수 없는 극우 어떻게 보면 파시즘 네. 혹은 극우 테러리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극우 세력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고 또 이른바 이제 태극기 아스팔트 우파 그런 식으로 조직화돼서 집회를 하고 그것도 좀 아슬아슬한 수위에 있었는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어제 저는 보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극우의 발호가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단계로 치닫기 시작했다. 그건 저렇게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헌정체제에 도전하고 그 헌정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12월 3일 날 시작된 내란의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닌가. 내란이라는 게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거든요. 헌법기관을 공격하는 게 국헌문란 목적이에요. 그리고 저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는 게 폭동이고. 그래서 저거를 뭐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내란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좀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내란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어떤 비판을 하시더라도 전 다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원을 저렇게까지 한다는 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기본적으로 이 정치적인 의사 표현하는데 한도가 없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억울하고 이 상황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이걸 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느낀다 이 분위기가 좀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물론 그 개개인에 대해서 뭐 평가할 가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회 갈등이 정치를 이유로 해서 너무 구조화돼 있고 그 갈등의 폭과 깊이가 너무 넓고 깊다. 그래서 이거를 또 정치적 소재로 삼아서 여야가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럴 때냐. 이거 좀 자제시키는 방향으로 뭔가를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네. 극좌든 극우든 뭐 유튜브 포함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폐단을 낳고 있는 상황들을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요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네. 미국의 예랑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4년 전에 그 미국 의회 그 사람들 침탈하면서 네. 벌였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미국 손가락질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트럼프는 끝났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메시지를 잘 했는지는 몰라도 하나의 세력이 돼서 굉장히 유야무야 됐어요. 네. 미국도 이제 그게 잠재돼 있잖아요. 그게 다행이라고 그렇게 가자 이 뜻이 아니라 미국조차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을 만한 그 상황이 더 나빠요. 제가 볼 때는 자제할 수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더 이 사태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보고 이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좀 바뀌는 어떤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사태가 또 언제 벌어질지 몰라서 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윤석열 지지자들이 이런 행동을 벌인 게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건데 과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데 이게 유리할까? 이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리할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 심지어는 윤 대통령이 뭐 유도했다고까지 공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그동안 발산한 메시지들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있잖아요. 우리 뭐 지켜달라는 얘기고 싸우자 막 얘기고 함께 싸우자, 하니까 끝까지. 그 싸우자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또 설명이 길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분들이 진짜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행동했다고 치더라도 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아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불리할 거라고 봅니다. 더 네. 특히 저게 자가당착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런 일이 빚어지면 지금 이 피의자 곧 피고인이 될 윤석열 그리고 피소추인 윤석열에 대한 사법 절차와 헌법재판소의 징계 절차가 빨라질 거예요. 네. 안 그래도 우리 헌법적 위기가 심각한데 저런 식의 헌정 체제에 대한 도전마저 나타난다. 그리고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주의에 대한 불응 그리고 이 지지자들의 뭐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언행. 네. 이게 이제 오늘날 저런 사태를 낳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제가 헌법재판관이라면 어쨌든 빠른 결정이 이 헌정체제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극복하는데 무엇보다 우선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형사 절차도 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구속이 되면 6개월 내에 1심 판결이 나와야 됩니다. 네. 6개월을 넘어가면 일단 석방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석방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저런 일이 또 빚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네. 그 핵심 당사자가 밖에 나가가지고 직접 대중을 만나면서 저런 식의 선동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형사사법 절차도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게 결코 유리한 게 아니고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 본인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부터 법원의 영장 다 일체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 수호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 방기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온 게 그러면서 계속 이제 지지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독려하고. 네. 결국 이런 사태를 원했던 거냐. 윤 대통령에게. 그러놓고 나서 사태가 막상 일어나니까 또 뭐 평화적으로 시위해달라. 네, 네. 뭐 관용을 가져달라. 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표리부동한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때문에 더더욱 저는 헌법재판소의 절차, 사법부의 사법 절차가 빨리 진행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관용의 자세를 가져달라. 그러니까 뭐 사법기관에게 그러니까 그런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을 좀 봐달라 약간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이게 과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정권 운영을 할 때 그래서 민주노총 시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강경하게 진압해라 이렇게 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이중잣대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지자들을 향해서 좀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한 메시지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뭐 이중잣대인 게 이것만이겠어요. 모든 게 다 이중잣대고 과거에 이제 그런 뭐 민주노총이든 아니면 이런저런 시위들에 대해서 엄단엄벌 계속 이런 기조로 얘기했고 네. 마치 그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기저에서 그런 어떤 반국가 세력들의 준동인 것처럼 표현해왔잖아요. 네. 근데 정작 저런 반국가적인 행위가 자신의 지지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관용을 요구하는 대단히 후안무치한 모습을 저는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아무 메시지를 저는 안 내는 게 지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메시지를 끊임없이 계속 옥중정치랍시고 이런저런 메시지를 내는데 그 메시지가 모두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히 헌법재판소의 저 징계재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미 헌법재판관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저는 합치됐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나오는 분위기나 또 그 변론기일 2번밖에 안 열렸지만 거기서 진행되는 어떤 질문이나 거나. 답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특히 지난번 2차 변론기일 할 때 그 윤 대통령 쪽 대리인단이 헛소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되게 횡설수설 많이 했던 네, 그러니까 그 소장 대행이 재판 진행하면서 다 잘라버리고 빨리빨리 절차를 진행하잖아요. 그게 이제 적극적으로 저 헌법재판 소송을 지휘해가지고 그런 식의 시간 끌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지지층들을 정치적으로 격동시키고 결집시키려는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거라고 보고요. 네. 이제 문제는 속도인데 지금 기일이 8번 잡혔습니다. 총. 네. 5번 미리 예고를 했고 지난번 기일에서 3번 더 잡았어요. 2월 달에. 저는 그 3번 더 하고 2월 내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여요. 빠르게 보시는군요. 네. 보통 3월 말 4월 초 이렇게 예상하시는데 2월에 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중잣대 자기네 지지자들을 좀 관용을 베풀어달라. 이거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이중잣대라기보다 평시에 대통령으로 계실 때의 어떤 시위에 대한 말씀하고 지금 이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이 예, 판단하기에. 그래서 네. 뭐 이중잣대를 댈 만한 지금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저는 판단을 유보하고요. 네. 헌재 심판 결과 빨라질 것 같다. 동의합니다. 그러시군요. 속도가 일주일에 2번에 화목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어느 정도 의사가 합치되어 있는 것 같은 분위기다. 그것도 저도 약간 좀 느끼셨어요? 그쪽에 합치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서 우리가 그분 목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가장 보수적이어서 그분만은 탄핵 기각으로 간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단호한 태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분이 주심을, 그분이 MC란 말이에요. 네. 사회자잖아. 그분이 변론길 같은 것도 이유 없다고 탁 그냥 그렇게 간다. 이거 뭘 의미하느냐. 예. 정영식 재판관이 성향이 제일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또 윤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조금 판단이 다를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네, 국민의힘이나 윤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네. 근데 이분의 이력을 보면 저분이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갑, 그러니까 법률로서는 일가를 이룬 분이에요. 그러니까 윤갑근, 석동현 이런 유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네. 때문에 그분 성향과 무관하게 우리 어쨌든 헌법수호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원칙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지금 거듭 윤 대통령이나 그 대리인단이 지금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식의 이제 정치적 프레임으로 계속 이 상황을 호도하려고 한다고 보는데 그 헌법수호의 의지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입니다. 네. 근데 그거는 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헌법재판관들은 그 태도를 봐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뭐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거부하고 답변서도 제대로 안 내고 이 재판 절차 지연하려고 그러고 이 모든 걸 다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보이는 저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모습, 저 자체가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게다가 그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법원에 쳐들어가지고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헌법재판관들에게 더 큰 위기감을 저는 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헌법재판관이라면 지금 시점에서 이 징계재판을 가장 잘하는 길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는 거다. 이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수사적으로도 사실은 기소, 그다음에 재판 과정도 빨라질 것이고, 그다음에 탄핵 심판 과정도 둘 다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고. 자, 그다음에 그 법원을 이렇게 공격한 이 행위를 보면은 뒤에서 폭동 지시를 교사한 범죄자들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경찰에서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석동현 변호사나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좀 부추기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항권 행사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 이런 어떤 상황이 되면 저항권 행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도 국민 저항권이 우리에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자, 이런 분들 혹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겠죠. 솔직히 이제 국민 저항권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헌법에 명시된 규정이 없어요. 뭐 네. 미국, 독일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권력은 모든 국민에게 나온다. 이거를 원용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국민 저항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해석이 있는데 저항권이 있는데 그럼 그것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 저항권이라는 것을 법원 판단에 저항하는 수단으로 쓴다는 거는 이게 안 맞잖아요. 부당한 권력 행사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폭력 사태를 낳게 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경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 90명 체포했다고 하는데 3명은 유튜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본인이 잡혀가는 모습까지 뭐 찍었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어불이 아니라 굉장히 자가당착적인 행동을 한 거죠. 본인이 흥분해서 뭐 어떻게 하자는데 그게 다 찍혀버렸으니까. 네. 아마 그 사람들은 그게 찍히면 돈이 더 들어오니까 네. 더 찍으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잡혀갈 지연정 찍고 돈이나 벌자 뭐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뭐 자기가 밀려서 들어갔는데 경찰이 어떻게 밀렸는데 여기까지 들어오냐 뭐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다 당연히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럼 선동을 한 거냐? 네. 누가 이거를 자극을 해서 그렇게 하게끔 유도했느냐?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구속영장 예를 들어 석동현 변호사가 제가 지금 판단하는 거는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에 아마 마이크 잡고 말씀하신 중에 그 내용이 있는 걸로 저는 네. 아는데 혹시 네. 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항권 행사해야 된다 한다면 그거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정광훈 목사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 뭐
군신하신 분에 대해서도 뭐 맞아요. 내가 때를 알려줄 테니까 효과적인 저도 그 얘기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광훈 목사는 뭐 저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석동현 변호사가 정식으로 변호인이잖아요. 변호인 선임계를 냈잖아요. 네. 냈으니까 면회를 했잖아요. 윤 대통령한테 전혀 도움되지 않는. 네. 알겠습니다. 이 석동현 변호사,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의 선동 어떻게 보면 폭력 선동 이거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 대리인이긴 한데 그분이 이제 정치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인으로서 법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그분이 자유통일당에서 비례대표 출마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굉장히 극우적인 네. 그런 세계관을 가진 분으로 보이고, 근데 대리인이 저런 식의 언행을 하는 게 피의자 윤석열에게 도움이 됩니까? 제가 보기엔 일단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알겠죠, 저런 식의 언행을 하는데 뭐 거기에 공감을 해서 가만히 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대리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그런데다가 헌법상의 저항권이라는 말을 진짜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게, 그게 사실은 그 폭정에 저항하는 게 저항권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국민주권의 원리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에 나와요. 뭐 4.19 정신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저항권이라는 개념을 유추하는 건데, 근데 사법부의 영장 발부가 폭정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개념을 갖다가 네. 사용을 하는 거고, 정광훈 씨가 뭐라 그랬냐면,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습격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요, 보면 내란 선동이에요. 네. 아니, 부금시설을 습격하자는 얘기를 종교인이랍시고 공공연히 해야 되는 거를 그냥 놔두면은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분들이 실제 아주 구체적인 교사 행위를 했는지는 그건 좀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 포괄적으로 저런 식의 그 폭력적인 행동을 부추기고 선동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사했을 수 있는, 교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언행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좀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른바 그 극우 유튜버라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앉아가지고 방송, 뭐 때로는 현장에 나가서 방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 부추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제 돈벌이 하고 있고, 이참에 그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수사기관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제 와서 좀 발을 빼는데, 네. 저는 그중에 책임이 제일 큰 사람이 윤상현, 김민전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쨌든 그냥 자연인인데 이 두 분은 헌법기관이잖아요. 근데 당일날 현장에 가서 메가폰 잡고 17명이 담 넘다가 연행이 됐는데 곧 석방될 겁니다.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저런 행위를 해도 별다른 그 위험이, 별다른 위험이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라는 식의 얘기를 함으로써 저런 행위가 벌어질 수 있도록 한 자락을 깔아준 게 있고,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 그 자경단 데리고 와가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게 국회의원이 할 행동입니까? 나중에 뭐 취소하긴 했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이었죠. 아니, 기자회견을 해놓고 취소하는 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철회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또 하려고 그랬나 봐. 철회라는 게 미래를 향해서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뭐 제명안도 김민전 의원은 그 발의가 됐고, 네. 지금 윤상현 의원도 제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국민의힘도 이 두 분을 감쌀 문제가 아니에요. 두둔할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90년 3당 합당을 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어쨌든 쿠데타 DNA를 끊고, 극우 파시즘 정당의 DNA를 끊고, 네. 어쨌든 자유주의 가치에 기반한 그런 보수 정당으로 이걸 탈바꿈 시켰는데, 그 이전에 과거에 이제 자유당부터 공화당, 민정당의 DNA를 계승하는 그런 극우 정당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전광훈한테 견인당하고 있다니까요. 예전 같으면은 전광훈 집회에 가서 연설하면 징계받았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 맞습니다. 5.18 어쩌고저쩌고 했다가 징계받았는데, 네. 지금은 전광훈 집회 가서 연설해도 한 번 징계나 제재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슬금슬금 눈치 보면서 거기 가서 마이크 한번 잡을까, 박수 한번 받을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방치하면 이 사태가 끝나고 이 연기가 가라앉고 나면 그때 남아있는 정당은 극우 정당일 거다. 저는 네. 그렇게 봐요. 또 국민의힘이 그동안 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왔던 극우 DNA가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당내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거기에 동의 안 해요. 그 정광훈 류의 그 생각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일부 불행한데요. 불행한 상황인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으로 거기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10명 가까이 일단 집회에 참석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있고 90도 절하는 게 나오고 김민전 의원 그 발언들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당에서 그럼 왜 가만히 있느냐.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라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요. 전례가 있잖아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 그것 때문에 그분 최고위원 3번 됐는데 그 네. 2번째 이제 한 달도 못 하고 그냥 당원권 정지가 돼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최고위원 되려면 돈 많이 듭니다. 네. 전당대회 나가려면. 그 3번 했는데 3번 다 중도 탈락이에요. 임기 다 못 마치고. 그런데 그 2번째 원인이 정광훈 목사랑 같이 얘기하다 5.18 얘기한 거.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형평성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의 정신이 그런데요. 저희 당에 강령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김종인 비대위 때 만든 거예요. 거기에 의거하면 말이 안 되는 행위들 한 겁니다. 근데 네. 당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제기가 추후에라도 분명히 있을 거다. 네. 아니 그러면 다행인데 네. 김재원 최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믿고 먹는 수산명가 통영해인에서 정말 귀한 제철 음식을 모셔왔습니다.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방어회는 1년 중 지금 가장 맛있습니다. 중소 방어를 당일 손질해 맛과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필렛 형태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맛있는 또 하나 구룡포 과메기, 비린맛이 적고 쫀득한 감칠맛이 기가 막힌 겨울 별미입니다. 통영 돌문어 유명한 건 다들 아시죠? 제수용으로 추천하는 자숙 통문어, 슬라이스 문어도 있습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다행인데 네. 김재원 최고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면 그분이 과거에 이렇게 최고위원 되자마자 징계까지 당하는 이제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언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 거예요. 네. 근데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이 와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저항을 네. 성전이라고 부르고 맞습니다. 십자군 그 아스팔트 우파들의 네. 저런 행동을 십자군의 창대한 거병이라고 얘기하고 물론 잽싸게 삭제했어요. 논란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외롭고도 힘든 성전에 참전하는 아스팔트의 십자군들은 창대한 군사를 일으켰다. 함께 거병한 십자군 전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이거 아니, 지웠나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권성동 원내대표도 원론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경찰 책임이다. 이렇게 돌리고 있고 네. 더 나아가서 마치 여기서 무슨 뭐 이 사람들 토끼머리 하듯이 그렇게 뭐 비난하거나 이걸 가지고 뭐 또 한 번 이렇게 칼을 휘둘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제 양비론을 퍼뜨리고 정작 이런 행동은 좌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 헌정 체제에 대한 이런 공격은 단호하게 비난하고 단호하게 저거는 단죄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게 상식적인 보수 정당의 가치고 보수 정당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 극우에 견인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해보니까 지지율도 좀 올라오고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앞서는 것도 나오고 네.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렇게 지금 그 강성 지지층의 반응이나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묻어가거나 거기에 합류하는 게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론조사 저 수치가 주는 일종의 착시라고 생각하고 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다 그래서 거기에 묻어가면 됩니까? 그러면 극우 정당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태도 비판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찰의 과잉 대응도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집회 참가자들이 쓰레기 줍는 모습을 보고 집회 참가자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경의와 감사를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국민의힘에서 물타기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지도부의 이런 얘기들 어떻게 지도부는 그거죠. 그 폭력 행사를 했던 분들이 경찰 공격하고 막 그 기물 파괴하고 하는 장면만 자꾸 노출이 되니까 네. 마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실체 심사할 때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것을 경계하려고 이양수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네. 권성동 의원도 그 사람들 나쁘지만 또 혹시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 경찰이 또 뭐 방패 가지고 찍었다느니 그런 행동도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뭐 하실 수 있죠. 뭐 지도부에서 하셨으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더 세게 이 집회에 대해서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걸 한 2배, 3배, 4배 정도 더 세게 하신 후에 그 말씀 붙이셔야 한다고 봐요. 이게 주가 되면 이게 본말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뭐 저희 쪽을 옹호한다든지 그런 걸 떠나서 이 현대사회에서 절대 용납이 안 되는 물리력 사용, 그것도 법원을 향해서
저렇게 거의 무슨 전쟁 난 것처럼 해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하나의 이 점 같은 것으로도 옹호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옹호하면 안 봅니다. 된다. 알겠습니다.